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3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전국에선 4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주에서는 중증 환자 수가 지난 정점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를 가벼운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실제 유럽에선 하루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LA 경찰국과 소방국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오버타임 근무 수당과 9.11 대원 추가 인력 충원을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폭동 1주년을 맞아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로 만들 수 없다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와 관련 동맹과 후속 조치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선 참여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인 선거 등록이 이번 주 토요일로 마감됩니다. LA 총영사관은 많은 한인들의 선거인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전격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미움받았던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탓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제3지대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철수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존재감이 부쩍 커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7천 건 증가한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만 6천 건이 늘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47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떨어진 62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37,2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11,000명이 증가했고 지난주 금요일 기록했던 하루 평균 최다 확진자와 비교해서도 10,00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확진율은 21.9%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30명이 보고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와 함께 병원 입원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661명으로 어제보다 200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5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완료자 640만 명 가운데 약 2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3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19 감염률은 3.1%, 병원 입원율은 0.05%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51명 증가한 724명, 이 가운데 109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266명이 보고됐으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64명이며 확진율은 19.1%입니다. 오늘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34만 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1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했지만 여전히 22만 1천여 명의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경찰국과 소방국 직원들의 오버타임 수당 그리고 9.11 대원 추가 인력 충원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505명의 경찰관과 299명의 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민들의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국도 현저히 적은 직원들이 근무 중이며 9.11의 대응 시간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오늘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버타임 근무 수당과 함께 9.11 대원 추가 인력 충원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아직까지 핵심 서비스에서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순찰 시간 등 치안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주일 새 4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정도로 오미크론발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중증 환자 수는 지난 정점 때와 비교해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KBS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최근 7일 기준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8만 5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7일 동안 400만 명이 넘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1차 대유행 당시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이 되기까지는 6개월가량이 걸렸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11만 명가량으로 델타 변이발 확산 당시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특히 어린이 입원 환자 수가 4천여 명으로 열흘여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And we're seeing in some of our testing places 40 to 45% of the people are testing positive. So this is a high-risk operation. You need to be protected. The best way for you to be protected is to get the vaccinations. 오미크론 변이가 전례 없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주에서는 중증 환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뉴욕주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는 기존 정점이었던 지난해 1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8,660여 명 가운데 1,400여 명, 그러니까 16%가량이 중환자실인 ICU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1,860여 명 중 1,340명, 12%가 ICU에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입원 환자는 늘었지만 중증 환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주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은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중환자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던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새 방역 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보건자문위에서 활동을 했던 전직 자문위원 가운데 6명이 오늘 의학협회 저널에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변경을 촉구하는 논문 3편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루시아나 보리오 전 FDA 수석과학자와 에제키엘 이마누엘 펜실베이학교 대학 교수, 릭 브라이트 록펠러 재단 팬데믹 예방 연구소장은 논문에서 뉴 노멀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코로나19를 독감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참모로 활약을 했던 이메뉴엘 교수 등은 정책 결정권자들은 종전의 공중보건분류법을 버리고 새로운 분류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든 호흡기 질병의 총체적 위험을 합산해서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직 자문위원들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가 재급증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자칫 미국이 영구적인 비상사태에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연방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메시지 관리 미숙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내 조율 없이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YTN이 전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CDC 수장이 된 로셸 월렌스키 국장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 6일째에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권위자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DC의 격리 기간 축소 지침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추가 접종이 중요한 대책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도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o individuals ar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f they've received their primary series. That definition is not changing.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해 5월 백신 접종자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뒤 2개월 만에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월렌스키 국장이 백악관 등 행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다 맡긴다는 식의 모습을 보일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증상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를 했습니다.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실제 유럽연합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50여만 명.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이 현재의 대유행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Just like previous variants, Omicron is hospitalizing people and it's killing people. 확진자 쓰나미가 매우 크고 빨라서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변이의 출현도 걱정된다며 백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unfortunately this will not be the last variant you will hear us discuss. It will not be the last variant of concern. 유럽연합 EU에선 하루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일 프랑스는 3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이탈리아는 18만여 명, 스페인도 13만여 명 등 세 나라에서만 하루에 6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EU를 탈퇴한 영국도 매일 20만 명 안팎의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입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유럽 각국은 의료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아직은 비교적
심하게 막히는 구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피코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애비뉴 인근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트릭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가필드 애비뉴까지 역시 10마일대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에비뉴 43 출구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40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라티에라 블루버드 구간에도 역시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외국민 투표 선거인 등록 마감이 이번 주 토요일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재외국민 선거에 투표를 위해서 많은 한인들이 선거인 등록을 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해당 선거 투표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이 오늘 8일로 다가오면서 총영사관이 투표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김범진 재외선거관 영사는 6일 새벽까지 대략 6,900여 명의 한인들이 투표에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은 전통적으로 쭉 등록률이 처음에는 이제 낮게 나가다가 2주나 1주에 이제 확 몰려서 등록들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지난 총선은 이미 넘어섰고 그 직전 대통령 선거 때 한 13,000명 정도 등록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특히 남가주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경우 대다수가 장기 체류, 정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보니 아시아 지역 교민들에 비해서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투표 참여 방식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선거를 참여하는 방식이다 보니 투표소 부족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초 추가 투표소 도입돼서 오렌지 카운티하고 샌디에고에 투표소를 설치하고를 결정을 했을 때도 교민의 그 거주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 숫자가 남가주 지역이 오렌지 카운티나 샌디에고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번 재외국민 투표 선거인 등록 기간 동안 온라인 등록이 있었음에도 직접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선거인 등록을 하는 주민들 또한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범진 영사는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해서 선거인을 등록할 시 중요한 정보는 만료되지 않은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투표하실 때 2월 23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LA 총영사관에서 투표소가 설치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이제 영주권 원본이나 또 비자로 이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비자 원본,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온 아이디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과 이번 선거 참여를 통해 남가주 교민사회의 정치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체 총 유권자, 등록 유권자의 숫자가 바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민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20대 재외선거는 LA 총영사관에서 다음 달 23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에서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제6권자 등록은 방문 등록의 경우 8일 오후 5시까지 LA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은 8일 자정이 마감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론 갈퍼린 LA시 감사관이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에 도전합니다. 갈퍼린 감사관은 오늘 공식 캠페인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는 베티 이 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도 론 갈퍼린 시 감사관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6월 7일에 치러질 예비선거에는 공화당의 라니 첸 후보와 민주당 말리나 코헨 그리고 이본 유 후보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주 감사관은 2,620억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예산과 23만 5천 명의 주 공무원들의 임금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벌이던 소방대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2시쯤 3만 700블락 타라파카 로드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진압 도중 불길이 소방대원 1명을 덮였고 동료 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이 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달 LA의 강우량이 평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LA 다운타운에는 평균 강우량보다 7인치 많은 9.5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비가 많이 온 12월로 기록됐습니다. 웨스트우드와 옥스나드에도 10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12월 평균 강우량보다 350% 이상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까마리오에도 평균보다 519%가 많은 9인치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역대 7번째로 높은 잭팟 상금이 걸렸던 어제 파워볼 당첨 티켓이 세크라멘토와 위스콘신에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세크라멘토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된 티켓이 파워볼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30년 페이먼트로 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3억 1,63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되며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2억 2,5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1등 티켓이 판매된 편의점에는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파사디나에서는 메가 번호를 제외한 5개 번호가 일치하는 2등 티켓이 판매됐습니다. 2등 티켓 당첨금은 130만 달러입니다. 어제 파워볼의 당첨 번호는 6번, 14번, 25번, 33번, 46번이며 파워볼 번호는 17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로 군중을 선동하고 미국의 목덜미에 칼날을 들이밀게 한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사당에 난입, 무장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 1주년을 맞아섭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정확히 1년 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해 짓밟았던 미 의회 의사당 한복판에 바이든 대통령이 섰습니다. Those who stormed this Capitol, and those who instigated and incited, and those who called on them to do so, held a dagger at the throat of America and American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에 패배하고도 승복하지 않았다. 급기야 거짓으로 군중을 선동해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1년 전 의사당을 습격해 내란을 일으킨 책임은 전직 대통령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And here's the truth. The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created and spread a web of lies about the 2020 election.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주재로 대통령 당선인 인준을 위해 의사당에 있다 도망쳐야 했던 의원들도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A police officer in a big flak jacket and a large rifle grabbed me firmly by the collar like this. I'll never forget that grip. And said to me, Senator, we got to get out of here.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의사당 폭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 사태 1주년 연설로 자신을 직격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끝난 뒤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런 정치극은 바이든이 완전히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더는 국경이 없다. 코로나19 통제를 완전히 전적으로 잃었고 에너지도 자립적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고 군은 혼란에 빠졌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혹은 항복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민망한 날이라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날을 이용해서 공포를 부추기고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면서 의회 폭동 사태 조사를 위해 구성된 하원 특별위원회를 겨냥해서 완전히 당파적 무리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거대한 거짓말은 선거 그 자체라며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는 하원 특위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 사태에 러시아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데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 국가들의 안보협의체 집단안보조약기구가 카자흐스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데 대해 보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세계는 인권 침해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헌법기관 장악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또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카자흐스탄 측과 통화하고 평화적 해결과 언론 자유 존중을 촉구했다면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문제에 조만간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값 급등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확산, 정부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집단안보조약기구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현재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으며 특히 러시아는 공수부대를 보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종합부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도 비슷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공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마하 5 이상의 속도에 미달했지만 이번엔 기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자강도에서 쏘아올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를 비행해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저정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지만 시험 발사 결과에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9월에 발사했던 것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비행거리가 3배 이상 늘었고 최대 마하 3 이하에 머물렀던 비행속도가 성공 기준인 마하 5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비행 구간에서 상하 좌우에 장착된 날개로 변칙 기동이 가능하고 연료 주입식이 아닌 앰플화된 연료 장치를 사용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차례 발사해서 어느 정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특성을 보인 이상 초기 개발 단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만 개발에 성공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속도에 변칙 기동까지 더할 경우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핵을 확보한 북한이 앞으로 대외 정세와 상관없이 발사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와 관련해 동맹과 후속 조치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계속해서 철통 같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조약 동맹과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계속 긴밀하게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이는 북한의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화상으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주에 가장 최근의 발사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일 2+2 회담은 지난해 3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으로 열린 지 10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오는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영국, 미국, 아일랜드, 알바니아, 프랑스가 월요일 안보리 협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 요청은 지난 5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를 비행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거의 매번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발사 및 같은 해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때에도 미군 동맹국들과 함께 곧바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한 대치 끝에 전격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기까지 당 내부에서는 하루 종일 이준석 대표 사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자세한 내용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대위 운영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이 대표가 선대위직을 사퇴한 지 16일 만에 극적 봉합에 성공한 겁니다. 수권 정당으로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뛰읍시다, 여러분. 원팀선을 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도망가면 그때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지난 일을 다 털자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후보님과의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극적 봉합이 있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이준석 대표 사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안됐고 이어진 토론에선 이 대표를 향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오만방자 양아치, 그리고 사이코패스까지 격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이 대표가 의원들과 토론하던 장소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한 뒤에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손을 맞잡은 뒤 이 대표가 직접 운전하고 윤 후보가 조수석에 탑승해 소방관들이 순직한 평택으로 향하면서 원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단 2달여 앞두고 더 이상의 갈등 양상을 보일 경우 승부를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도 전격 화해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미움받았던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탓이라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충돌하면 둘 다 망하는데 현 정부가 그랬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게 사실이고 이유는 고집스러움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 왜 미움을 받을까 생각해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그 예시를 부동산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장과 정부가 충돌하면 둘 다 망하는데 현 정부에선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신호를 의심하고 부정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시장을 따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역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관당. 오직하면 관피야, 모피야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칫 고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선 3선까지만 가능케 하는 혁신안을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바람직하다며 호응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합니다. 또 대중교통을 타고 시민들을 만나는 형태로 서울 민심 청취에 나섭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제3지대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존재감이 부쩍 커지는 모습입니다. 반사이익에 따른 깜짝 반등인지 아니면 추격전이 확실한 시동이 걸린 것인지 지지율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줄곧 5% 내외 박스권에 머물던 안 후보가 연말연시를 지나며 두 자릿수 지지율을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일주일 사이 6%포인트나 올라 1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아직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단일화 적합도, 단일화 경쟁력을 묻는 조사에서 안 후보가 훨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당 안팎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윤 후보가 모두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 보수 유권자를 적극 공략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이전에는 상당히 진보, 그다음 중도, 이제는 약간 보수 쪽으로 약간 진영이 옮겨왔다고 한다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던 그 표심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쪽으로 가는 것이 뭐 당연해 보입니다. 안 후보는 높아지는 지지율에 교만하지 말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교만, 우리가 정의라는 독선 대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께서 원하고 미래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반면 바짝 추격당하는 입장에 놓인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선대위 예산으로 새 출발을 발표한 뒤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공약을 내놔도 당내 갈등에 묻혀 전혀 빛을 보지 못하면서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소문이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절박하게 뛰겠습니다. 민주당도 안 후보를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보는 건 지나치다고 깎아내리면서도 추이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분들이 평가선상에 놓이게 됐으니까 저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한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3강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내홍이라는 반사 이익을 넘어 실질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제3지대 대선 후보들도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복지국가 실천연대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온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묘역을 참배하고 천안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전국 민심 청취 일정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캠프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할 기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간 열린 민주당과 합당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11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온라인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투표 종료 이틀 뒤인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14일 양당 합동회의에서 합당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당 안팎에선 열린민주당의 합당 당원 투표가 72.5%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된 만큼 민주당 당원 투표에서도 이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며칠 전 철책 월북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철책 경계에 실패했다는 질책을 받은 합동참모본부는 긴급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계 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소리나 레이더와 연동되는 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이번에 뚫린 22사단에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 전 GOP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입니다. 동부전선 월북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합동참모본부. 원인철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경계기강 확립, 특별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참이 규정한 경계작전 핵심의 3요소 가운데 장비와 시설엔 문제가 없었고 임무수행 요원과 조건반사적 훈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합참은 2월부터 전 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임무 수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경계작전에 잇따라 실패한 22사단의 GOP와 해안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가 시범 적용됩니다. 21년 기준 상황 발생 이후 해당 지역 인근 6km 구간의 6개소에 AI를 적용한 과학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리를 활용하고 레이더와 연동된 AI 경계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해 오탐지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2차례 수동으로 동기화를 해야 하는 22사단 전 GOP 지역의 노후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내년까지 싹 교체됩니다. 군은 22사단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는 GOP 감시 카메라에 AI 기능을 추가해 감시 거리를 늘리고 좌표 표시, 안개 보정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GOP 철책선 광망은 땅의 진동과 전파, 열, 적외선까지 탐지하는 복합 감지 센서로 교체됩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해안과 강가, 주둔지 경계에도 AI 기능이 포함된 감시 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70.64포인트가 하락한 36,236.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53포인트가 떨어진 4,696.05, 나스닥 지수는 19.31포인트가 하락한 15,080.8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새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연료가 폭등으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국가 비상사태로 번진 데다가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61센트가 상승한 배럴당 79달러 4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5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75만 건으로 3만 6천 건 늘었습니다. 언론들은 지난주 청구 건수 또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에도 평균 22만 건에 이르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18만 8천 건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고용시장은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상품과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802억 달러로 전월보다 19.4%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814억 달러의 사상 최대 기록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11월의 수입은 3,044억 달러로 전달보다 4.6%가 증가한 반면 수출은 2,242억 달러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 적자가 전달보다 151억 달러나 불어나서 무역 적자의 심화에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28.6% 급증을 해서 역대 최대폭 연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미국의 경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양책 등에 힘입어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소비자들이 수입품 구입을 늘리는 반면에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이 더딘 다른 나라들은 미국산 수출품을 덜 사들이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지난 11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11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1.6% 증가한 5,31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1.7% 증가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한편 10월 공장제 수주는 1.0% 증가해서 1.2% 증가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11월 국방을 제외한 공장제 수주는 전월보다 1.3% 증가했고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공장제 수주도 전월보다 0.8% 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서비스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1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62.0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 기록한 역대 최고치 69.1보다 내린 수준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6.8은 웃돌았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는 19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10개월 연속 60을 초과했습니다. 세부 항목 가운데 기업활동 지수는 67.6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고용지수는 54.9로 전달에 56.5보다 내렸습니다. 앤서니 리베스 공급관리협회 회장은 16개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보고했다며 지수는 2020년 4월과 5월에 2개월간 위축된 뒤에 19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12월 감원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늘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12월 감원 기획이 19,052명으로 전월 14,875명보다 28.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인 2020년 12월 77,030명보다 75.3% 감소한 수준입니다. 4분기 감원은 56,749명으로 3분기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4.5% 감소했습니다. 2021년 전체 감원 기획은 32만 1,970명으로 전년도 230만 4,755명에 비해서 86% 급감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인 2021년에는 제약과 화학업체들의 감원이 두드러졌습니다. 제약업체들은 2021년에 8,116명의 감원을 발표, 전년 대비 280%가 증가했고 화학업체들은 지난해 881명의 감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5%가 늘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면서 직장을 떠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 지역 목요일 저녁인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또다시 들쭉날쭉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밤 최저 기온이 47도가량, 그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도 거의 10도가량 낮아진 62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 최저 기온은 50도가량 되겠고 토요일도 비슷한 기온 분포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낮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5도, 해안가는 59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맑겠습니다. 밤 최저 67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고 낮 최고 79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히 나쁜 편이고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